열정과 노력으로 명품 수제화를 만드는 사람들. 200여 가지의 공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한 켤레의 신발이 완성된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가운데 계속되는 작업. 최고의 신발을 만들기 위해 상처까지 감내해야 한다. 드디어 출고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고 작업자들의 손길은 더욱 바빠지는데 멈췄어. 예기치 못한 돌발상. 위기에 봉착한 이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위치한 수제화 공장. 완성된 구두를 출고하기 위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 기계 고장 나가지고.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지금 멈춰섰는데 지금 출고를 좀 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지금 물건이. 약속된 시간까지 물건을 보내야 하는데 기계의 말썽으로 일은 중단된 상태. 성숙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가 과부하로 멈춰선 것이다. 고장나가지고 사람 좀 지원 좀. 아, 근데요? 네, 컨베이어가 고장나가지고. 기계가 멈췄다고 해서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 카 갖고 와도 그냥 날로? 아니, 이쪽. 이쪽으로 왜 날로? 걷다 차가 내리면. 기계를 고치는 동안 일손을 도울 인원이 동원됐다. 직접 상자를 옮기기로 한 것이다. 10여 켤레의 구두가 든 상자는 무게만 15kg 내외. 힘든 일이지만 기계가 고쳐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겪을 마음고생에 비하면 견딜 만한 노동이다. 아이고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 다들 밀고 내려오니 기계가 빨리 고쳐져야 어떻게 뭐 일이 쉬우다. 같은 시각 힘들여 일할 동료들은 물론 물건을 제 시간에 출고해야 한다는 생각에 재빠르게 수리에 들어간 담당자. 큰 사고는 아니지만 이럴 때마다 마음은 다급해진다. 실험은 해. 이제 된 건가요? 됐네. 정회전 해놓고 릴레이 이게 접점이 망가져서 됐다 안 됐다 오동작한 거. 성수기에 이제 컨베어가 이제 사용하는 빈도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조치를 했으니까. 다행히 빠른 시간 안에 기계를 고친 덕에 작업자들의 수고를 덜 수 있었다. 구두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라 여기는 이들. 힘들게 만든 구두는 이제 제 주인을 만날 것이다. 그날 오후 가죽을 자르는 재단실. 한 작업자가 가죽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뭔가를 검사하고 있다. 이게 이제 상처가 있거나 피임이나 그런 거를 안 좋은 부분을 찍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걸 표시를 하고 있어요. 흠이나 긁힌 자국 등을 피해 가죽을 재단하는 것이다. 또 같은 가죽이라도 사용하는 부위가 따로 있다. 여기가 이제 등, 이제 내려가서 여기 이제 배가 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배 쪽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 부위는 사용을 못하고요. 가죽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재단해야 한다. 저희가 막 그냥 대충 놓고 찜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늘어난 부위, 안 늘어난 부위 재단하는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힘들죠. 2단계에서 작은 결점 하나라도 놓치면
후 작업이 아무리 뛰어나도 불량품으로 처리될 수 있다. 때문에 꼼꼼하게 가죽을 살펴봐야 한다. 종일 서서 가죽을 일일이 손으로 당겨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가죽 자체가 워낙 뻣뻣해 손에 힘을 잔뜩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죽이 두꺼울 경우에는 그게 손에 무리가 많이 가요, 손가락에.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흠이 난 곳을 피해서 재단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각 부위별로 모양과 치수에 따라 자르는데 버리는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알뜰하게 가죽을 잘라야 한다. 소가죽의 경우 한 마리에 6켤레분의 수효가 재단된다. 가죽의 특성을 잘 알고 구두의 디자인이나 특징에 따라 재단하는 것은 이들의 몫이다. 재단이 끝난 가죽은 본격적인 구두 생산 공정에 투입된다. 약 150여 명의 기능공들은 과정별로 전문화된 기술을 갖고 있다. 이곳은 계절이 바뀔 무렵에 가장 바쁜데 새 디자인이 출시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하루에 요즘 성수기란 700 정도를 생산하고 있어요. 700. 700 정도요? 네. 네, 요즘 엄청 바쁘고 지금 제품이 요즘 성수기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생산 낚기를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현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저마다 분주한 가운데 한쪽에서는 가피의 모양을 잡는 작업이 한창이다. 공정에 따라 손으로 직접 모양을 잡는가 하면 기계의 힘을 빌어 하기도 하는데 기계로 모양을 잡을 경우 구두의 디자인에 따라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 워낙에 다양한 종류의 구두를 만들기 때문에 부품의 종류도 천차만별이다. 디자인마다 바꿔줘야 되니까 이 와이프하고 아낄 때하고 같이 한 쌍이 이루어져야지 맞는 거니까. 구두코가 둥근 경우에는 둥근 것으로 또 뾰족하면 뾰족한 것으로 이 작업을 하는 기능공은 각 구두의 디자인에 따라 맞는 부품을 골라 교체할 줄 알아야 한다. 생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나갈 때마다 100속, 한 디자인 100속씩 나가는데 그분에 같은 경우는 뭐 한 3속, 4속 이렇게 부분 없으니까요. 세네 켤레 작업하고 다시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 작업이 더딜 수밖에 없다. 눈썰미는 기본. 다른 과정에 비해 더 부지런을 떨어야 앞, 뒤 작업자의 속도에 맞출 수 있다. 구두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도 해야 하지만 편안하면서 실용성도 떨어지면 안 된다. 건강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번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짜증날 때도 있어. 이것저것 다 가야 돼. 발은 우리 몸의 가장 아래에서 몸 전체를 지탱한다. 1km를 걸을 때마다 발은 12톤가량의 압박을 받는다고 한다. 이처럼 발이 받는 압박을 줄여주기 위해 이곳에서는 특이한 소재를 사용해 구두를 만든다. 이게 뭐예요? 콜크요. 코르크. 신발 발바닥에 들어가는 거. 신발 발바닥이에요? 네. 발 모양을 잡아줘요. 얘가 들어가면서 이게 신발을 착용했을 때. 그래서 내 발 모양대로 맞춰주니까 아무래도 편하겠죠, 신발이. 쉽게 말해 구두 중창의 뼈대를 만들어 공간을 확보하고 그 속에 코르크를 넣은 다음 구두 바닥을 만드는 것이다. 다른 기성화의 경우 중창에 고무나 스펀지를 댄다. 하지만 이렇게 코르크를 사용하면
발바닥 굴곡대로 모양이 만들어져 편안하고 통풍도 잘 된다는 것이다. 코르크를 잘 접착시키기 위해 기계의 열기를 이용하는데 이 온도가 보통이 아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100도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조심해야겠어요. 그래서 장갑을 2장 쓸 거예요. 안 힘드세요?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요. 그냥 자부심 느끼면서 사는 거죠. 단순한 작업을 배우는 데에만 수년이 걸리는 일. 과정마다 녹록한 것이 없다. 수제화의 마무리 작업, 색깔을 제대로 만들고 광을 내는 일이다. 일반 기성화의 경우 수십 켤레의 신발을 기계에 걸어 한 번에 광택을 낸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기능공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죽의 상태를 살펴가며 광을 낸다. 빠르고 능숙하게 일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원래 또 스타일이 빨리 하는 스타일이고 경력과 노하우로 하는 거죠. 몇 년이나 되셨어요? 20년 넘었어요. 20년이요? 쉽게 몇 번 쓱쓱 문지르면 끝나는 듯 보이지만 약품을 고르게 바르지 않거나 문지르는 강도가 다를 경우 가죽에 얼룩이 생길 수도 있다. 컨베이어 기계를 따라 쉴 새 없이 구두가 밀려 들어온다. 끝이 없어요, 끝이. 하나의 뭐 생활이죠. 이제 일부고 생활이고. 고된 작업이 쉬지 않고 계속된다. (30년) 경력의 장인들이 모여 일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주문을 받아 구두를 만들거나 새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표본을 만든다.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손으로 만드는 공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신발 한 켤레를 만들기 위해선 최소 6명에서 7명의 각 분야 전문가가 필요하다. 수제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각 신발 부위의 조각에 맞게 가죽을 재단해야 한다. 가위로 크게 조각을 낸 후 실제 가죽을 자르는 데에는 가죽 칼을 이용한다. 가죽의 두께감을 유지하면서 단면을 일정하게 직각으로 잘라야 한다. 얇은 것 같은 경우에는 정교하게는 자를 수 있는데요. 가죽이 두껍다 보니까 가위로는 정교하게 못 잘라요. 간단해 보이는 재단이지만 가죽이라는 특성상 경험 없이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재단한 조각으로 구두 윗부분을 만들면 다음은 모양을 잡아주는 작업이 시작된다. 발 모양의 틀 위에 재단한 가죽을 씌우는데 입체적인 디자인 감이 그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촘촘하게 하나하나 못을 박는 데에만 1시간 이상 소요된다. 노르웨이 제법에 관한 공정이에요. 노르웨이에서 산악인들이 신던 신발인데 내구성과 튼튼함을 자랑하는 신발. 멋도 있고. 노르베제 제법은 신발 윗부분과 바닥창을 연결하는 데 쓰이는 기술로 마치 외관상 체인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수작업으로만 할 수 있다. 두 개의 가죽끈을 이용해 교차하면서 꿰매기 때문에 그만큼 튼튼한 것이 특징이다. 이제 튼튼한 걸로 따지면 영구적이죠, 이거는. 얘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땀에 젖고 물에 젖고 그러다 보면 이게 떨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성형 신발이 틀려버리는데 이거는 그걸 딱 이렇게 꾸며놓으면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에요. 한 땀 한 땀 작업을 하면서 그때마다 팽팽하게 조여줘야 하는데
그래야 느슨함 없이 다음 작업이 가능하다. 기계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성이 있을 뿐더러 이렇게 바느질을 하는 데에만 8시간에서 9시간가량 소요된다. 숙련된 기술 없이 작업을 할 경우 방향이 틀어지거나 간격도 일정하지 않게 나올 수 있다. 이처럼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술을 익히기까지 남모를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20년 걸렸어요. 선생님들 세수물까지 떠다가지고 그랬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두드러 맞고. 노르베제 제법으로 한 켤레의 구두를 만들어내려면 2~3일의 기간이 필요하다. 정성과 섬세한 손기술 없이는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노르베제 제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법으로 주문화도 만든다. 발볼이 넓고 치수가 크거나 혹은 나만의 디자인을 원하는 경우, 그리고 고객의 신체적 결함을 반영해 세상에 하나뿐인 특수한 구두를 만들기도 한다. 한 사람만을 위한 구두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신을 수 있는 구두를 만드는 일. 이들의 하루는 바쁘게 흘러가고 있다. 그날 밤 공장 식구들이 퇴근 시간이 지나고 밤 늦게까지 근무를 한다. 소음 가득한 작업장에서 19년 경력의 김중길 씨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기계를 옮겨가며 구두 밑창에 박음질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한 곳에 서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힘들 터인데 일을 하면서도 그는 다른 쪽 기계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다. 그리고는 이내 다시 자리를 옮긴다. 공정이 제가 하는 공정만 해도 기계가 4개예요. 근데 제품마다 틀려가지고 4개 기계를 다 사용해야 돼요. 야근까지 해야 할 정도로 물량이 밀려 있다 보니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은 가운데 서둘러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한창 작업에 몰두하고 있던 그가 고참의 호출에 일손을 놓고 이동한다.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야, 이거 땀수가 이게 100쪽인데 땀수가 다 틀리다고 다 틀리고 땀수 좀 좁게 잡아 이렇게 넓게 잡고 이게 신발 쓴다고 분량이 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보면은 일반인들은 눈치채지도 못할 결함이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흠으로 발견된 것이다. 아니 얼마나 잠깐만 이렇게 못 하냐고. 땀 나오기 뚜땀판이 나오게 하고 이놈의 뚜땀판 홈창이랑 2cm 색깔 홈창이랑 잘못되면 이거 씻다고 판을 제대로 점검하라고. 중요한 작업을 맡은 만큼 이런 상황에서 그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유행에 따라 구두를 만드는 기술은 계속 달라진다. 그래서 매일 공부하고 매번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 좋은 거죠. 늦은 밤 근무를 마치고 드디어 퇴근하는 시간. 이때가 오면 마음은 가볍지만 몸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다. 이렇게 19년을 외길 인생을 걸어온 그다. 아빠 왔다.
아빠. 안나야, 까끄. 처음 구두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을 땐 혼자였다. 눈 가렸어, 우리 딸. 하지만 이제는 아내와 두 아이가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이다. 어떻게 이렇게 쑥스러워졌어? 집에 딱 들어오면 이렇게 아이들이 반겨주고 또 내가 쉴 수 있는 가정이라는 곳에 들어오게 되니까 편안하죠. 그치? 고단했을 남편의 일과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아내는 애틋한 마음뿐이다. 고생 많이 하시던데 보니까. 많이 할 거예요. 서서 하는 일이라서 알고는 있죠. 치근하죠. 치근한데 또 여자인지라 또 아이들이 아직 어린지라. 그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은 바로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저는 가끔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신고 있는 신발 한번 봐요. 근데 그 신발 속에 제가 만든 제품 있잖아요. 제가 만든 신발을 신고 저렇게 다니는 사람, 그럼 저 사람에게는 필요한 신발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필요하면 제가 지금 채워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좀 좋아요. 맛있어? 그는 앞으로도 이 고집스런 외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제품 개발실에서는 아침부터 장인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수십 년간 해왔을 일인데도 매번 새로운 일을 하듯 의견을 나누고 구두를 살핀다. 한눈에 봐도 누군가 신던 구두가 분명하다. 소비자가 이제 신다가 이 창 같은 데가 닳아서 이 빵꾸 났잖아요. 이렇게 구멍이 났잖아요. 네, 이제 닳아서 자기 말에 이제 편안하게 길은 틀어져 있는데 아쉬우니까 이제 창 갈아달라고. 결함이 생긴 구두를 고치는 것은 새로 만드는 작업보다 훨씬 번거롭다. 일일이 못 박은 부분을 뜯어야 하고 찌그러진 가죽도 펴줘야 한다. 하지만 새 구두를 만드는 기쁨 못지않게 헌 구두를 수선하는 기쁨도 크다. 그들이 만든 신발을 누군가 아껴 신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마음에 드시니까 편안하고, 그래서 다시 수선에 신는 거에 대해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거의 새 신발에 가깝게 해드리고 싶어요. 왜 새 신발에 가깝게 해드리고 싶으세요? 제가 한 거니까.